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기존에 이제 THS 관련 연구들 보면은 이제 컨트롤 그룹으로 좀 가끔 등장하는 이 트랜스크레니얼 랜덤 노이즈 스티뮬레이션에서 이제 이 TRNS라는 게 종종 확인이 됐는데 이게 효과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가끔 컨트롤로 등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쉔 조건처럼 이렇게 진짜 자극을 흉내내는 정도의 이펙트만이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좀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은 뉴로 피지올로지아 클리닉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피지올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0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이제 인트로 쪽에 있는 잠시 짧게 설명된 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롭 태스크라는 게 어떤 태스크고, 그러니까 어떤 인지에 방해가 들어오고 이거를 좀 방해를 이겨내고 뭔가 태스크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뇌파를 보기 위해 설계되는 태스크가 스트롭 태스크고, 이런 그 방해되는 간섭을 좀 해결을 할 때 이 알파분의 베타, 그러니까 뇌파의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가 좀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가 향상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스트롭 태스크의 성능 향상과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 스트롭 태스크를 기반으로 어떤 성능적 향상 혹은 뇌파의 변조를 보려고 이제 TDCS 같은 거를 인가를 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이 랜덤 노이즈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스트롭 태스크의 뭐 성능적 향상 그리고 이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의 변화를 유도해 보고자,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논문이 작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우선 이 논문엔 총 이 19명의 피험자가 실험을 참여를 했고, 피험자들은 총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자극 조건에 따라서 이제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실험 프로토콜, 그러니까 사용된 프로토콜은 이제 스트롭 태스크 그리고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다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는 자극 전후에 이렇게 찍혔고, 이 스트롭 태스크는 자극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했던 태스크인데, 스트롭 태스크가 좀 유명하기는 한데 혹시 생소하실까봐 이렇게 따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통은 이 스트롭 태스크라는 게 컨그런트 인터피리언스 혹은 이제 인컨그런트라고 부르는 두 조건만 있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크로시스라는 이제 컨디션까지, 픽세이션이죠. 그래서 픽세이션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컨그런트는 색깔이랑 이 벌트라는 게 뭐 녹색 이런 뜻인데, 이제 색깔과 이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일치하는 것, 그리고 인터피리언스, 그러니까 루즈 빨간색 근데 파란색 글씨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를 이제 인터피리언스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피험자한테는 뭐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이런 걸 물어봐서 버튼으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피험자들은 총 이제 요런 세 개 조건에 대해서 총 30트라이얼씩 이제 들어있는 총 90트라이얼의 태스크를 자극과 동시에 진행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RNS의 파라미터인데요. 이제 TACS 뭐 DCS 이런 거는 제가 몇몇 번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RNS라는 게 좀 생소할까봐 좀 관련 그림을 좀 들고 왔습니다. 해서 이 TRNS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랜덤 노이즈 스티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CS는 되게 정갈하게 예쁘게 이제 이렇게 좀 정해진 파형이 들어가고, DC는 이렇게 일자로 쭉 찍어서 DC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랜덤 노이즈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TRNS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랜덤한 헤르츠로 그냥 노이즈처럼 자극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TRNS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TRNS, 이 실험에 사용된 이 자극 조건은 이제 실제 TRNS 조건 그리고 가짜 자극, 그리고 자극은 이제 양극 전극을 F4, 음극 전극을 F3, F착을 해서 이제 자극을 인가를 했고요. 이게 랜덤 노이즈이기는 한데 보통 이제 100Hz,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Hz 이상의 주파수를 이제 랜덤하게 주는 걸,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방법이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100부터 500Hz 안짝으로 해서 랜덤한 프리퀀시로 이제 자극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였고, 자극 세기는 2mA 그리고 듀레이션은 총 20분
동안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뇌파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총 6개 전극을 통해 이제 측정이 되었고, 뇌파를 측정하는 구간은 레스팅 스테이트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자극 전후에 5분씩 이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을 인가를 받으면서는 별도의 이런 스트롭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리액션 타임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극을 인가 받으면서 이제 태스크를 수행했더니 스트롭 태스크에 대한 리액션 타임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제 정보들인데요. 당연히 자극 전후의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고요. 분석 시퀀스고요. 그래서 봤을 때 밴드 패스 필터를 0.5에서 80Hz, 노치 필터 50Hz로 걸려 있고, 리러퍼런스를 이제 CAR 기법 적용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육안으로 이제 이오즈 성분은 따로 또 구분을 해가지고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500 마이크로볼트까지 걸어서 이제 정말 심한 뭐 EMG나 뭐 이런 노이즈 성분들은 다 제거를 해줬다고 하고요. 이렇게 조금 많이 제가 처음 보는 레인지, 네, 500 마이크로볼트라는 게 처음 보는 레인지긴 한데, 네,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파수 분석을 걸어줬는데, 이제 8에서 30Hz,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 대역에 대한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앞선 그 타이틀 쪽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이 레이시오를 따로 계산을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아래 있는 게 이제 이 논문에 있는 결과에 대한 그림의 전부인데요. 우선 이 그림에 대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연구에서 이제 언급하기로 이제 행동적, 그러니까 리액션 타임, 그리고 이제 정말 단순하게 이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를 이제 이 자극 조건 간에 이렇게 다 비교를 했을 때는 떠한 경우에도 별도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아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액션 타임, 그리고 이제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 CZ 채널에서의, 그리고 FZ 채널에서의 이렇게 이제 레이시오들이 있는데, 요걸 봤을 때는 이 실제 tRNS 조건에서만 이 두 채널에서 모두 유의미한, 그러니까 0.8, 0.89, 88 이렇게면 상당히 큰 양의, 그리고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이 기존 연구들을 봤을 때 이 tRNS를 인가를 했을 때 이 베타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증가한다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알파분의 베타 레이시오가 지금 포스트 백이 프리인데, 이제 양의 값이면은 이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제 이 비율이 증가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베타 파워가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분자가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기존에 이 TRNS를 인가했을 때 베타 파워가 증가하는 걸 확인한 기존 연구랑 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행동적, 그리고 뇌파를 단독으로 봤을 때뭐 조건 간 차이, 조건 전후의 차이 이런 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TRNS가 이런 그 스트롭 태스크와 좀 연관이 있고, 뭐 성능과 연관이 있는 이런 그 알파 분의 베타 레이시오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좀 더 일반화하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 논문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부실한 편이었는데, 저도 이게 좀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오리지널 아티클이 맞는지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오리지널 아티클이 맞았고요. 네, 해서 이 논문은 그냥 그렇게 좀 되게 좀 간접적인 효과 정도만 확인을 했다라는 걸로 하고 이제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뉴로이미지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뉴로이미징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5.7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 좀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고노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에서 볼 수 있는 이 이니비터리 컨트롤
이라는 이런 능력을 평가를 가능한 태스크인데요. 이런 이 이니비터리 컨트롤, 그러니까 억제 제어라는 능력, 이를 이제 관련돼서 이제 TDCS와 같이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 이런 이니비터리 컨트롤 캐파시티에 관련된 어떤 뉴런 액티비티를 좀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TRNS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 이니비터리 컨트롤 관련된 이 연구는 이제 본인들이 아는 바대로는 딱 두 개뿐인데, 이 두 개의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 효과가 있다, 하나는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상반되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논문 중에 이제 이 고노고 태스크라는 이제 이 이미터리 컨트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뭐 패러다임 중에 고노고 태스크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EEG랑 결합을 해서 뉴로 이미징화해서 이런 그 TRNS의 성능을 평가한 연구는 아직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가장 큰 노벨티 중 하나고,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또 이 TRNS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EEG를 기반으로 검토한 연구도 딱 두 개뿐이라서, 이 논문은 진짜 이 TRNS의 효과를 이제 EEG 혹은 뭐 이제 랑 EEG랑 뭐 이런 뉴로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확인한 논문들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논문의 노벨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논문은 이제 총 이 1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모든 피험자들은 7일을 간격으로 총 2번 이 실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해서 이제 요 아래 그림 잠깐 보시면은 이제 TVNS 진짜 그리고 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7일 간격으로 서로 다른 자극 조건에 이제 각각 2번 실험을 참여하게 됐고요. 실험에는 총 이제 고노고 태스크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 레스팅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개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고노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트라이얼짜리를 이제 10블럭 해가지고 총 400 트라이얼을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후에 이렇게 5분씩 딱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TRN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TRNS 그리고 가짜 이렇게 두 조건의 자극이 사용이 되었고요. 자극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그림과 같이 이제 inferior frontal gyrus라는 영역의 이 좌측 그리고 우측에다가 전극이 부착되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익숙한 이 F4, F3 같은 이 1020 시스템 기반의 이런 채널 위치 전극 위치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측 이 inferior frontal gyrus에 전극을 부착하였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양극, 음극 전극의 각각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한 정보는 따로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극을 이제 이 inferior frontal gyrus에 부착한 이유가 이 inhibitory control과 연관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부착을 했다고 이제 나와 있었고요. 자극 주파수는 100에서 640Hz 대역으로 이제 랜덤하게 자극 인가되고, 그리고 자극 세기는 1mA, 자극 인가 시간은 총 10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EEG가 아니라 이제 MEG를 측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MEG는 자극 전후에 5분씩의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이 레스팅 스테이트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자극도 끝나고 레스팅 애프터 레스팅 스테이트 컨디션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고노고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동안 이제 MEG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이제 고노고 태스크랑 레스팅 스테이트가 조금 상이를 해서 제가 좀 분리를 해서 들고 왔는데요. 우선 고노고 태스크 같은 이 실질적인 태스크에 대한 분석은 우선 밴드 패스 필터링을 1에서 50Hz까지 걸고, 이 에폭을 이제 자극제의 시점 기준에서 마이너스 100부터 500ms까지 에폭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MEG 그러니까 자기장 기반의 어떤 신호 측정을 해서 그런지 스레시홀드 단위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5에 마이너스 12승 테슬라를 넘기면은 노이즈로 간주를 해서 이 좀 해당 에폭은 분석에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글로벌 필드 파워, 그러니까 GFP라는 것을 이제 따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게 뇌파 쪽에서 말을 하는 이제 어, ERD, ERS 약간 요런 개념으로 좀 이벤트
랑 연관이 된 이제 그 필드 파워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주파수 대역 관점에서의 이벤트 릴레이트 파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노고 태스크는 별도로 이제 리액션 타임 그리고 에큐러시 관련된 이제 행동적인 데이터 또한 함께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는 좀 더 심플한데요. 우선 밴드 패스 필터 1에서 50Hz 동일하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A 적용해서 노이즈 제거를 하고 이제 이 각각 5분씩의 데이터를 2초 간격으로 세그멘테이션 에포킹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2에서 50Hz 대역에 대해서 FFT 한 다음에 이제 에폭별로 다 평균을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분석해서 PST를 변화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아래의 결과는 이제 행동 데이터, 그러니까 고노고 태스크의 행동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고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눌렀는가, 그리고 노고라고 했는데 고라고 했는데 안 가거나, 노고라고 했을 때 갔거나, 이런 이 플러스 레이스, 그리고 정확도죠. 정확도, 그리고 이제 이런 오류가 떴을 때, 뭔가를 잘못했을 때의 리액션 타임, 그리고 이제 ICV라는 게 이제 Individual Coefficient Variant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모의 이제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션 타임의 네, 그 평균 이 분모로 들어가고 이 리액션 타임의 표준 편차가 이제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이 CV라고 해서 Coefficient of Variation 이라는 지표가 하는 게 이런 두 데이터 분포 간의 이제 평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도 이 데이터의 분포들 을 좀 잘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리액션 타임 관련된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쭉 이제 행동 데이터 결과들을 좀 봤는데 샷 표시가 결국은 마지널리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표시인데 이제 그림 C가 0.06 그리고 그림 D가 0.07 일로 p-밸류가 나왔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행동적으로는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도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도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해서 이제 행동적으로는 이 TRNS가 어떤 좀 유의미한 고노고 태스크의 성능적인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모두 이제 뇌파 관련된 그림인데요.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FP 글로벌 필드 파워인데 이제 이 글로벌 필드 파워에서는 이제 뭐 어떠한 경우 real go, real no go, sham go, sham no go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쭉 봤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PSD 결과인데요.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뭐 다른 뭐 별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안 났는데 이 19에서 20Hz 대역의 이제 베타 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극이 들어갔을 때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 베타 파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요 결과들을 쭉 해석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 EG 파워 MEG 파워 중에 GFP에서 어떤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스트롭 테스크를 관련된 이 TRNS 연구 중 어떤 좀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타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도 이제 뭐 좀 전두엽 대역에 자기들과 동일하게 전두엽에 자극을 인가하게 됐는데 이런 자극 위치나 이런 파라미터의 최적화가 덜 돼서 이런 GFP의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잠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PSD 변화가 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좀 선행 연구 중에 이 측두엽 영역은 이 좀 세타 대역과 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TLRNS를 인가를 했는데 이 측두 영역에서 세타 파워의 이제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가 존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엽은 이제 21Hz부터 이제 50Hz 대역의 좀 하이 프리퀀시 대역의 활동이 좀 두드러진다. 라고 확인한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런 좀 선행 연구들을 좀 통틀어서 봤을 때 이 TRNS라는 게 해당 이제 자극 인가되는 영역에서 좀 지배적으로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의 이제 좀 몇몇 일부 프리퀀시 파워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행동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일부 좀 지배적인,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연관이 있는 브레인 에리어의 자극을, 아니 자극 특정 브레인 에리어의 자극을 인가할 경우 그 영역과 좀 연관이 깊은 주파수 대역의 이 TRNS가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세 번째 논문은 이제 브레인 앤 코그니션이라는 논문에 이제 실린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사이콜러지 그리고 익스페리멘탈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5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우선 이 MDD, 그러니까 주요 우울 장애의 주요 증상, 되게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이제 워킹 메모리의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킹 메모리를 좀 복구, 그러니까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치료 도구의 개발이 좀 중요한데, 이런 TDCS, 뭐 TRNS와 같이 이런 정기적 자극을 통해서 이 워킹 메모리의 향상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좀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진행을 한 이 선행 연구에서 tRNS가 tDCS보다 이 워킹 메모리 향상에 좀 더 효과적임을 확인을 했는데, 본인들이 알기로 아직까지 실제 이 MDD 환자를 대상으로 이 tDCS 그리고 이 tRNS 의 워킹 메모리 향상 효과를 비교를 한 논문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이 MDD 환자의 워킹 메모리에, 그 손상된 워킹 메모리를 다시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tRNS가 더 좋은지 tDCS가 더 좋은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D 환자를 대상으로 총 4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총 이 49명의 피험자는 총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실험에 사용된 프로토콜은 이 페이스트 오디터리 시리얼 에디션 태스크라고 해서 1회 자리 숫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제시되면은 이제 이거 덧셈을 쭉 하는 태스크인데, 이거를 좀 보실 때 저도 이게 좀 논문 보면서 드는 의문 중 하나인데, 이 태스크 PASAT라는 태스크를 자극과 동시에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분석에서는 이 태스크에 관련된 어떠한 뭐 행동 데이터든 뭐 이미지든 이런 분석은 안 하고, 뭐 디스커션에도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따로 없어서 이게 다른 데이터셋 이걸 측정을 했을 때 그냥 같이 찍어두고 그냥 활용을 안 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좀 메인으로 다룬 거는 이제 스탠버그 워킹 메모리 태스크라는 건데요.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이 알파벳 배열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알파벳을 보여주는데, 그럼 이 알파벳이 기존에 보여줬던 이 배열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피험자가 마우스 클릭 같은 걸 통해서 이거를 맞춰 나가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해서 이제 이 자극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컨디션이 총 3개였는데요. 이제 TRS, TDCS 그리고 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자극 부착 위치는 F3의 양극 정극 그리고 라이트 올빅, 그러니까 눈 위, 안화 위에, 그러니까 이마 쪽이죠. 그쪽에 이제 음극 정극을 부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R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부터 640Hz 구간에 있어서 이제 랜덤하게 자극 주파수가 들어가게 되고, 자극 세기는 DCS, RNS, 램 할 거 없이 모두 동일하게 1mA, 그리고 자극 시간은 이제 20분 이렇게 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간단한 모식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스탠버그,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 태스크 하면서 EEG 찍고, 그리고 TMS랑 EEG 이렇게 같이 찍고, 그리고 이제 이 자극 각자 조건별로 인가를 하고, 그리고 자극 후에 마찬가지로 워킹 메모리 태스크, 뭐 TMS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25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1, 포스트 2 해서 이런 자극의 애프터 이펙트를 좀 메인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서 EEG는 총 1020 시스템 기반으로 34채널 기반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이 워킹 메모리 태스크 그리고 이제 혹은 이 TMS를 인가하면서 동시에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하였는데, 워킹 메모리 태스크는 약 11분 동안 진행이 되었고, TMS는 한 5분 가량 이렇게 자극을 인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F3 전극에 이제 인가를 하였는데, 자극의 세기는 이제 레스팅 모터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손가락의 움직임,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최소 세기보다 이제 20%센, 그러니까 120%의 강도로 이제 5분 동안 연속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PASAT라는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실제 분석에서는 이 TMS와 연관된 어떠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언급이 아예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복합적으로 좀 여러 개를 보고자 한 이제 실험 설계상 이 논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거는 지금 제가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 베이스라인의 이지, 그리고 포스트 1, 포스트 2의 이제 스탠버그 플러스 이지라고 표시된 요 세션, 이거 세 개만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뇌파 분석에 대한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100Hz 대역에 대해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걸어줬고요. 그래서 ERD, ERS, 이걸 ERSP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4에서 7, 10에서 12.5, 그리고 35에서 40 이렇게 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을 따로따로 연속적으로 모든 대역을 다 본 게 아니라 좀 따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당연히 이 워킹 메모리 태스크에 대한 리액션 타임, 그리고 애큐러시에 대한 이 행동적인 분석도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행동적인 결과에 대한 결과이고요. 우선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정확도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여기에 리액션 타임에 관련돼서 결과가 없는 이유는 심플하게 정말 어떠한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리액션 타임 관련돼서는 이제 간단한 언급 정도만 있었고, 이제 정확도 관련된 결과를 이제 따로 좀 봤을 때 이 램, TDCS, TRNS 조건 모두 베이스라인 대비 포스트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램과 TDCS 조건에서는 이제 자극이 종료된 25분 후 시점에서 진행된 이 태스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성능적인 향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 이제 위에 있는 A가 이제 디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그린 결과인데요. 정확도의 디퍼런스. 네, 해서 이게 A가 베이스라인이랑 포스트 1, 그리고 B가 베이스라인이랑 포스트 2에 대한 이제 디퍼런스 결과를 이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 결과들을 좀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봐서 좀 예상이 되는 결과기는 한데, 베이스라인과 포스트 1에서는 뭐 이런 자극 그룹 간 차이는 따로 존재를 하지 않았지만, 이 베이스라인과 이제 포스트 2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쉔과 TDCS 조건에서는 뭐 따로 차이가 나진 않았고, 쉔과 이 TRNS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이 TRNS랑 TDCS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성능적으로 이제 TDCS가 TRNS보다는 좀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능적 향상을 이끌어낸 걸로 보인다. 유의미한 이 성능적 향상을 이끌어냈다라는 결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해서 이런 행동적인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어쨌든 이 쉔 조건에서도 모든 조건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TDCS나 TRNS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행동적인 워킹 메모리의 향상을 이끌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TRNS보다는 TDCS가 그래도 좀 더 낫다. 네, 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뇌파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그림은 자극 그룹 안에서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TDCS 그룹에서의 이제 뭐 변화, 전후의 뭐 변화, 그리고 뭐 TRNS 그룹에서의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 간 차이는 아니고 그룹 내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인데요. 해서 왼쪽에 있는 게 TDCS,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TRNS에 대한 결과입니다. 설명드리면서 또 간간히 언급을 드릴 건데요. 네, 해서 이 결과를 좀 봤을 때, 이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TDCS 조건에서 이 베이스라인이랑 포스트 1 조건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어퍼 알파, 그러니까 10.5에서 12Hz였죠. 그 알파 대역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RS의 증가가 확인이 되었고, 그게 좀 후두엽에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탈, 그리고 이제
이 후두엽 영역 쪽에서 이 알파 대역의 ERS가 이제 포스트 1과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 대비 자극 이후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통계적으로 각각 이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TRN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그 포스트 1에 대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따로 그림은 없었는데요. 포스트 2 조건에서는 이제 행동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뇌파적으로는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제 TRNS가 끝난 이후에 이 프론탈 영역 쪽에서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변화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언급이 되었고, 예, 이 아래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간의 비교를 수행한 결과인데요. 이제 그룹 간이라고 하면 심플하게 이제 쉔과 TDCS의 비교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뭐 쉔과 TRNS의 비교, 뭐 쉔, TDCS랑 TRNS의 비교가 따로 이제 논문에서 뭐 결과에 간략한 언급도 안 돼 있었는데요. 아마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제 뇌파적인 변화도 이제 TDCS 조금 더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TR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2 조건에서 아까 행동적으로도 오히려 좀 정량적으로 봤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이 좀 더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further analysis에선 제외를 하고 이제 DCS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분석을 진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쉔과 TDCS에 대한 포스트 1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게 포스트 2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이런 걸 쭉 봤을 때 쉔 조건과 비교했을 때 이 TDCS가 뭐 어떤 시점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쉔 조건보다 이 알파 대역의 ERS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TDCS가 본인들이 기존에 이제 확인을 해서 정상의 대상을 확인했었던 이제 TRNS가 뭐 TDCS보다 더 워킹 메모리 향상이 좋다라는 결과랑 다르게 이 실제 MDD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DCS가 TRNS보다 좀 더 뇌파 변조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TDCS에서 나타났던 어떤 이 행동적인 변화, 이런 게 이 DCS 자극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알파 대역의 ERS 증가로 인해 이런 행동적인 변화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논문들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합니다. 결과가 너무 없습니다. 네. 해서 이제 연구 결과 자체가 너무 간소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물론 이제 결과를 안 본 거는 아닌데 진짜 뭐 아노바 돌렸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파트도 한 세 문단, 네 문단쯤 됐었나? 해서 이게 물론 제가 찾은 게 Q1급의 정말 유명한 저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Q2 정도 되고 어 그래도 나름의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Q2 정도면 퀄리티가 있는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결과가 너무 없고 디스커션 너무 짤막해가지고 이게 뭐 레터나 뭐 이런 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이게 오리지널 아티클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논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치고는 이제 결과에 뭐 피겨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건지, 뭐 베타 뭐 이 디스커션에서 뭐 베타가 증가를 하네 마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베타랑 알파를 좀 따로 쪼개가지고 뭐 PSD 관련된 이런 표를 좀 먼저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오죽하면 이게 일부러 그냥 가렸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결과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문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 관련된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 논문의 노벨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뭐 고노고 태스크 관련돼서 뭐 진행된 게 없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 고노고 태스크 관련된 이제 뇌파 분석 결과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자기들의 결과로 이제 피겨로 제시한 결과가 그 GFP 관련된 결과가 딱 하나뿐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게 MEG 데이터를 제가 많이 접하지 않아서 어떤 분석들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할지 좀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데, 이거를 좀 ROI별로 좀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소스를 풀어본다든가 좀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MEG 관련 연구들 봤을 때 뭐 소스 푸는 연구도 좀 받고 뭐 ROI 분석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 분석들이 가능한 걸로 저는 접했었어 가지고, 이런 조금 더 다양한 분석들을 수용을 해서 정말 노벨티에 맞게 이 고노고 태스크에 대한 이 TRNS의 효과를 좀 더 청밀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좀 디스커션 해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은 뭐 결과 자체는 괜찮았는데, 우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디테일이냐면은, 제가 이제 메서드 파트 좀 설명드리면서 이건 안 썼다, 이건 없었다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걸 왜 안 썼고, 왜 찍었고,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는 놨고 패러다임의 그림은 있고 설명은 이게 무슨 패러다임인지 다 있는데 왜 안 썼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논문을 이제 헤매이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메서드 파트에 이러저러해서 찍었는데 여기에서는 안 사용했다라고 하고 그냥 메서드에서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싹 다 빼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좀 이거를 읽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논문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데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TRNS 관련된 논문을 제가 정식으로 읽은 게 이게 처음인데,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관련된 연구가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과가 좀 부정적이더라도 어느 정도 뭐 최소한의 퀄리티는 보장되는 저널들에 실릴 수 있는 걸로 좀 보여서, 이걸 뭐 컨트롤군으로 뭐 쉔 조건에 RNS 같은 거 좀 끼워서 이제 연구를 설계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추후 뭐 ACS든 뭐 이런 관련된 전기자극 관련된 TES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컨트롤군으로 이제 TRNS를 하나 정도 낀가 넣는 게 상당히 이제 논문화 전략 측면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